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향후 전국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모시고 전국 방향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경희 정치부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저희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어조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셨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한 어조, 굉장히 녹이 어린 그런 모습까지 저희들이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최 교수님, 사실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 야당은 물론이고요. 한데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이제 쭉 명분과 이유를 이제 열거를 했는데 아주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발언들이에요. 행정 업무 마비, 국정의 위기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정치 철학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다. 네. 그리고 패권 정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함으로써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 다투는 또 다시 이제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의 내용들, 그 발언의 수위를 볼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심판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당을 강력하게 직격한 거거든요. 직격탄을 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에 의한, 헌법 절차에 의한 거부권 행사와는 좀 다른 결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것이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국회법 개정안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거부권 행사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공학은 무엇인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지금 발언의 수 이런 걸로 미루어서 상당히 여권의 지도부,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 거의 명시적으로 촉구했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 소장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원내대표를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매우 여당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심지어는 표로 심판하라, 굉장히 그런 얘기까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신의 정치에 모든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정부를 도와야 될 여당이 행정마비에 일조했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위기를 가지고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즉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여태까지 72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즉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가 이 공공운송수단이냐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의 노선을 둔 의견 차이,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법이 또 위헌적인 요소가 단순히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위헌적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뜬금없이
세월호 시행령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걸 개정해달라. 그러면 국회가 합의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권고안을 정부에 낸다든지 또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불러서 하라고 하고 해수부 장관이나 정부가 거부했을 때 그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강경한 수단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거 논의하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밤중에 그냥 도둑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새벽에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근데 사전에 충분히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 즉 행정부가 만드는 각종 대통령령부터 장관령까지의 시행령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에 어긋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다.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했다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인식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그것이 또 국민들 앞에 납득이 갈 건데 그게 아니라 작년 9월 달부터 쭉 있어온 분권적 개헌을 갖다가 추구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바꾸기 위한 예. 일종의 파워 테스트로 또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에는 일종의 대통령의 레임덕을 유도하기 부추기는. 위한 네.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마치 국민들 앞에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시행령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한다. 이렇게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네. 고치고 난 뒤에 자구를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내용이 뭐 강제성이 있니 없니 할 게 아니라 고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법은 예를 들어서 고쳐달라고 정부에 부탁을 하면 정부가 보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해서 강제성이 있게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는 무슨 의도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네. 또 자구 한자를 수정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 결국 이것은 야합이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언급한 것이죠. 이 기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딱 찝지는 않았지만 원내 사령탑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름만 안 밝혔지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 집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대통령 스타일상 뭐 어느 정도 이번 사태에 대한 뭐 지도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수위가 훨씬 높았다. 높았기 때문에 뭐 취재 기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뭐 친박계 의원들도 당혹해하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서창원 최고위원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언은 그동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로 청와대와 좀 각을 세웠던 부분에 대한 이런 불만이 한꺼번에 조금 분출된 것 분출된 아니냐.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소신이 강하기로 유명하고 네. 또 소신을 참 굽히지 않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한때는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기로 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지만 지금은 잘 알려졌다시피 조금은 사이가 소원해진. 소원한 관계인데 네. 특히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있어서도 청와대와 달리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네. 발언들 그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쌓여 있는 것 반영이 아니냐. 돼서 오늘 그런 발언으로 좀 분출이 된 알겠습니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 당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공개 의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정 부분은 예상은 했지만은 네, 좀 상당히 이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 배경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계산이 깔려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오늘 이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에서 거부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뭔가 자성과 또 상당한 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강도 높은 메시지죠. 상당히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예상보다 매우 강했던 어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국회의원 지금 뭐 18대 19대 하지만은
대통령이 국회에 이렇게 입장 표명하는 건 이렇게 강한 입장이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죠.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상당한 의원들이 멘붕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는 게 중론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 행사로 끝나야지 그게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고려나 뭐 또 어떤 책임을 문책성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실질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저는 적절한 어떤 입장 표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네. 대신의 정치에 언급한 부분은 네. 그동안 민생 해남 문제를 비롯한 많은 그 법안들을 심지어 3년째 묵히고 있는 법안도 있고 하니까 예. 우리 국민들 봐서라도 이제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질타를 하신 내용이지. 예. 이게 정치인 특징인 누구를 향해서 이게 배신의 정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사퇴하라 이런 결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예.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넘어왔습니다. 제 네, 의결조차 넘어오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좀 바뀌고 또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여당 내 의견은 좀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제2 요구 자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제2의결 절차에 돌입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국이 급냉하고 있고 또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여야 그리고 당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동 폐기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제 의견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절차를 밟던 간에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 행사로서 끝나야지 이게 당청 간의 갈등이나 당내 분란 분열로 이게 이어지고 여야 관계가 파탄나서 결론은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으로 이게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행사한 게 뭐 꽤 되지 않습니까? 70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00건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부권대로 존중되는 것이고 입법기관은 또 입법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우리들 자신의 판단을 냉철하게 신중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김 의원님, 예. 지금 당청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까지도 냉각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수습 방안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 국회법 거부 행사로 인해서 불거진 이 갈등 이 자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오늘 행사하기 이전에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이 메르스와 가뭄으로 흉흉해진 이 민심의 현 주소에서 이 국회법 문제까지 또 야기되는데 예. 이걸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당청 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데 결국 그 머리 맞대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 결론은 대통령의 강경한 뜻만 오늘 전달을 받은 건데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한결같아요. 네.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한 당청 간의 갈등이나 당내 분열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이거는 집권당이나 네. 또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제2 요구에 따른 이 수습책. 우리 새누리당의 네. 수습 방안을 가지고 또 야당한테 저희들이 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빈미를 줘버렸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당신들이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갖다 그대로 의결해서 내가 이 거부권 행사했다 이런 입장이시지만은 예. 당시 우리 상황은 어땠습니까? 가장 큰 국정개혁 과정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뜨려 있었어요. 네네. 그 야심한 밤에 우리 당내 의원총회를 새벽까지 했습니다. 이 국회법 위헌성 논란도 그때 많이 논의가 됐었죠. 네. 그렇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법 이거 좀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세월호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연금법안 네. 자기 끝까지 어렵다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네. 가운데 우리 당청 간에 그때 제대로 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유승민 원내대표도 일부 인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한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또 원내대표는 많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으로 결론은 오늘 이 메르스 법안 같은 경우도 결국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죠. 지금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이 43개가 그대로 지금 사장되고 있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당내 상황 여기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내 상황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하는 목소리를 좀 저희들이 생생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물러날 걸로 봅니다. 물러날 것으로 왜 보신다. 그런가 하면요. 방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만으로 거쳐야지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 안 돼도 좋으니까 그건 내년에 해도 된다. 그렇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까지 했음에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특히 여당의 지도부가 거기에 가세해서 여당에서 100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랬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르고 만약에 기존의 법은 그냥 요청, 통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죠. 211분이요. 네. 그럼 알고도 했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위헌 여부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뻔히 다 알았다고 봅니다. 알고도 통과시킨 것은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나 네. 이유가 있었죠.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을 다 감추고 기술적인 문제인 걸로 통과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담지 마라. 본인들은 정치적 의도로 통과시켜놓고 실제로 국회법 개정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은 그냥 시행령과 법률 간에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공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여론조사회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1.5% 리얼미터 조사에 가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국민 대상인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도 잘 모르고 언론도 모르는 사이에 야밤에 그냥 설거머니 통과됐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된다. 여당 네.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그리고 그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패권주의, 줄서기 당신들이 지금 당내에 지도부를 정하겠다 해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천받으려면 다 줄 서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야당하고 대통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고요. 의석수가 많다고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돼버립니다. 일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입장은 당신들이 정말로 나하고 같이 못 가겠다는 여기서 선택하자는 이야기를 오늘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그래서 여당 지도부는요. 애초에 대통령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통과시켰으면 재의결을 하겠다고 밀고 나가든지 그게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적인 의도가 이랬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반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지. 그걸 갖다 국회의장 앞에 내세워서 자구 수정을 한다? 앞으로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요. 법 통과시킬 때의 정신은 이건데 네. 통과시켜놓고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하게 되면 입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뭔 구태타를 했으면 그 정정당당하게 확신으로 나가야죠. 뭘 이제 와서 말들을 바꾸고 그럽니까? 의결 구태타다. 전 말이죠. 이거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당청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당청 관계 이기전에 입법부대 행정부와의 관계도 있어요. 새누리당은 당청의 한 일각이죠. 여권의 한 일각이에요, 분명히. 근데 새누리당은 또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청 관계는 우리나라의 그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은 청와대의 지시를 요구를? 따라야 된다라는 네. 그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이 더 증폭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 특성상 말이죠. 당정협의라는 거 있잖아요. 당정청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법안이 뭐 새벽에 통과됐건 뭐 오밤중에 통과됐건 통과된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여야 211명이 통과시켰어요. 그 법의 내용이 위헌이 아니냐는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의 논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에 조금 이제 단순화시킨 장점이 말이죠. 좀 그쪽으로 가 있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왜 사사건건 청와대 뜻에 거스르느냐.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없는 목진 허구다라고 얘기하고 사드 공론화 때도 그랬고 말이죠. 대단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우리 한국 정치에 깔리는 기본 논리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권의 일각이기 이전에 헌법 기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한국 정치 관행화된 고정관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야가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간에 211명의 국민의 대의기구가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뭔가 헌법에 위반되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단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공학적인 게 더 이제 우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국회법 개정안 이거 국회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국회가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엄청나게 구태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그 나중에 권한쟁의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부 심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는 아까 뭐 배신의 정치, 패권 정치, 그리고 심판해라 네. 라고 거의 여당으로 하여금 또는 이른바 친박 그룹들로 하여금 권기를 촉구한 듯하게 들릴 수 있는 일정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당청 관계가 갈등으로 가더라도 말이죠. 전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갈등을 관리하고, 이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승부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켜 놓으면은 이건 또 다시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게 정치라면 쟁점축이 어떻게 변하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쟁점축은 완전히 메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왔어요. 메르스와 달라서 이 대통령 거부권은요, 철저히 진영 논리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문제의 본질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젠 진영 논리로 갈 수가 있다. 네. 이래서 이게 대통령 승부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온다.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것이요, 정말로 가능을 한 것이냐?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개헌부터 해오고 난 다음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왜 대통령이 화가 났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비단 이번에 밤에 통과시켜서 화가 났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사이에 여당의 대표가 상하이에 가서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할 때니까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 초에 이제 부패 척결을 한다니까 여당 내부에서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개혁, 그 4대 개혁 과제를 네. 통과시키겠다. 공무원, 노동, 금융, 무슨 교육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첫 번째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지금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당이요. 자,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었죠. 야당이 요구해서 협상을 통과시키기 위했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원포인트 개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해수부가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고치도록 여야가 네. 합의해서 해수부에 강하게 권고하면 그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국회법 개정안까지 들고 왔다. 자, 대통령이 메르스 와중에 정쟁을 유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메르스 와중에 통과 안 시켜도 돼야 될 이 국회법 개정안 5월 29일 메르스 확진자 처음 나온 거는 5월 20일 아닙니까? 네. 통과시켜가지고 정쟁 유발의 소지를 처음에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 정쟁 유발을 하고 있다, 메르스 와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마다 민생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좀 통과시키려고 이야기한 게 지금 몇 개냐. 지금도 30개가 넘는 법안이 대기 중인데 네.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 올스톱 시키고 안 하겠다. 메르스 관련 법만 협조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은 본인의 집권 이후에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국회에서 흔들려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정원 댓글로 그다음에 NLL 문제로 더 나아가서 세월호 가라앉으니까 세월호 문제로 1년 그다음에 뭡니까? 성완종 씨 리스트 무슨 3인방 찌라시 그러니까 뭘 좀 하려고 하면 한 건씩 터지면서 메르스 문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쌓여온 임기 중반까지 오는 과정에서 끈끈이 이런 과제들에 묶여서 거기에 연계해서 법안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데 여당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폭발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는 못 가겠다.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봅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진영 논리로 간다. 그 얘기는 이제 친박 대 비박 간 원튼 원치 않든 이제는 좀 개파간 갈등이 좀 첨예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말이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거의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통과가 된 다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가지고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어요. 청와대 시각은 그 요구나 요청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 법제처장도 그런 얘기를 한 건 제가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진위를 따지면 되는 문제예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정통성을 담보하는 기구로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기구로서 거부를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 예. 그걸 쟁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말이죠. 이게 당청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다시 말하면 권력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집권 3년 차에 뭔가 정부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가 상당히 하락 추세인 것도 맞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사안 자체가 청와대와 당이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신의 정치고 패권 정치다. 줄세우기를 양산한다. 대체로 이런 말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기보다는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정치 공세 때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땐 이 말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떠나서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당의 지도부와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승부수를 던졌다. 다시 말하면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이상주의 정치도 있지만 이런 현실 정치도 있는 거. 이게 되게 우리는 현실 정치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이 네. 당청 간의 쟁점이 하나가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권력의 충돌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집권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여야의 대립 구도가 더 냉각되는 수 구도가 있다. 대단히 다층적이고 다의적이고 중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 이전에 다시 강조합니다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던진 게 이게 승부수가 되느냐 무리수가 되느냐의 문제는 역시 여론의 추이겠죠. 아직 예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기자, 정의와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제2, 제2결 요구가 돌아오면 부의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정 의장은 재의결에 붙이겠다 이런 기존의 방침을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그 아까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성급하게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뭐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자. 그거는 결국 뭐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을 암시할 텐데 네.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정의와 의장을 당장 압박하고 있고 여당에게도 빨리 일정을 잡을 때까지 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야당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뭐 가결이 될 것이냐 그것도 한 3가지 뭐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가결이 되는 경우 또 부결이 되는 경우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네. 아예 그 법안 처리조차 할 수 없는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결 정족수가 이제 과반 네. 의원이 참석을 해야 법안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와 국회의장도 여당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여당의 결단, 여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앞으로 그 전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 또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이 취지, 입장, 어떻게 거중을 좀 조정하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존중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의화 의장이 지금까지 장담해온 대로 예를 들어서 야당에 제2기 촉구가 오면 그걸 갖다 상정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자 정의화 의장은 여태까지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이 핑계 대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제 의견을 붙인다면 결국은 여당의 지도부가 동의를 해줘야 될 해야만. 거고 또 여당 내부에서 의총이라든지 최고 중진회의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저렇게 나왔는데 여당 지도부가 만약에 제 의견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아마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고 탈당을 할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여당이 아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맞서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따르는 어떤 정치인들이 별도의 어떤 정치 결사체 정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당이 분당이 되는 사태가 야당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정계 개편 시나리오네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사태를 원할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이 사태를 갖다가 애견한 부분이 황교안 총리 표결에 있어서 156명이 참석해서 156명이 저는 찬성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죠. 지금 여권 내부는 전부 그 결단에 두려워하고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패 척결 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이 부분을 뭐 중재하고 할 것도 없이 상정에 폐기하는 쪽으로 자동으로 상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쪽으로 갈 건데요.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도 하지 않은 꼼수로 지금 여권 지도부가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 국회법과 이 국회법에 들어있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강제 수정 요구권한 부분들이 왜 갑자기 역대 정부도 아무도 안 했는데 다시 거를, 시도해서 네. 했는지 그 저희가 저희를 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여기에 대통령이 지금 여권 지도부를 보는 시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지도부가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는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했겠어요? 자, 이번 기회에 설거문이 통과시켜서 정권을 좀 꺾어보자. 정부를 꺾어보자. 이런 어떤 시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반성문을 쓰든지 아니면 재의결을 하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을 감수하든지 안 그러면 백기토항을 하든지 지금 그것만 남아있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그런 어떤 지금 당청 간의 협의체도 완전히 차단됐지 않습니까?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의 어떤 사퇴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신밖에서 뭐가 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만 뭐 대통령이 탈당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의 탈당은 대체로 임기 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YS 정부 때는 YS 대통령께서 8%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 대개 탈당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이럴 때 탈당하고 이런 걸 되풀이해 왔는데 물론 꼭 그런 꼭 무슨 뭐 절차를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 뭐 탈당 얘기가 나올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유승민 원내대표 또는 김무성 대표 이 투톱 지도부에 대해서 이게 이른바 이 두 분이 현재 본래는 친박들이었으나 지금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비박 주류에 말하자면 원래 주류는 친박이라 해야 되는데 비박 주류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형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분히 논의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치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쟁점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내느냐가 정치잖아요, 원래. 갈등을 여하이 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정치가 둘이 충돌해서 바로 깨진다. 이건 정치가 이미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이제 임기 반도 안 됐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어떻게든 당청 관계도 서로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봉합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정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대통령께서 강력히 요구한 걸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단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아직 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또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지 쉽게 예단이 대단히 어려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진영노리라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잘했다라는 측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단히 보수지만 보수의 새 지평을 연다고 했고 나름의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느냐? 그럼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 질 수 있다라는 여권의 인식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향후 전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저희들이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